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코치의 영화톡, 마음톡톡 네. 카드 펀딩 성공했잖아요. 네. 우리 1600% 넘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성공한 다음에 이 책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잘 나오게 된 게. 네, 저희도 아직 1년 딱 된 신생 기업인 만큼 그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아직 책을 다 못 봐가지고 여기에 제가 그럼 많이 나오는 건가요? 이 사례 3가지 중에 1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제품도 없으신 분에서 이제 제품 아이디어부터 제품화, 크라우드 펀딩까지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서 책의 약 6분의 1 차지하고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할 때 처음 기억나세요? 제가 그 네. 나라 와디즈 펀딩 강의 할 때 갔었잖아요. 네, 네, 강의 네. 들으러. 네. 그래서 스토리보드에 이렇게 쓰라는 대로 썼었는데 어땠어요? 그 스토리보드 봤을 때? 전 제품도 없으신 분이죠? 네, 제품도 없으신 분. 약간 어감이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같은데 제품도 없으신 분에 속하네요. 전 어쨌든. 맞습니다. 그때 그 스토리보드 보고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우선은 솔직하게 메이커 소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카드에 대한 설명보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신만의 스토리가 사실 이 펀딩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펀딩에서는 상세 페이지라고 하지 않고 스토리보드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메이커님의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딩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메이커 소개가요? 네,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그 소개가 윤장님의 뭔가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서 제가 이제 스토리 기획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풀어내면 되겠구나, 이런 단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 거기에 이입해서 제가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제가 쓴 줄 알았어요. 내가 쓴 거 아닌데. 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써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펀딩 이제 대행할 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펀딩을 진행하시는 메이커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약간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좀 제가 이입을 해가지고 풀어나갑니다. 약간 이질감 안 느껴지게. 네, 그렇죠. 스스로 쓴 것처럼 하는데 거기다 약간 조금 돋보일 수 있도록 입혀서 하는 게 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 메이커 소개 제가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품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미지를 드린 게 그 영화에서 건져 올린 질문으로 글쓰기 할 때 했던 매일매일 썼던 그 질문, 맞아요. 그 이미지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연결이 되시던가요? 우선 일단 뭐 주제랑 그 주제에 담긴 분위기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영화라고 해서 모두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은 컨셉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약간 영화가 주제인데 어떤 걸 컨셉으로 하고 분위기는 어떻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져서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 이런 느낌이라서 케이스를 오픈하면서 카드 질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낸다. 여기서 사실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오픈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낸다. 거기서 뭐 이제 카드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거 잡을 때도 되게 영화 한 장면을 인용해서 대사랑 이런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압축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좋을까 해가지고 그냥 필름 느낌, 그거를
물론 장면의 그림은 아니지만 필름 속에 대사를 넣어서 마치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경을 좀 어둡게 카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잡았잖아요. 그래서 배경보다는 나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약간 글씨랑 글에 그리고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약간 뭔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약간 더 어두운 느낌이 사실 들잖아요. 밝은 데서 끄집어낸다기보다는 약간 부끄러우니까. 네네네 감춰놓던 거를 꺼내는 느낌이어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 질문들만 사실 있는 거예요. 영화 대사랑. 물론 윤코치님이 질문도 사실 만들어서 이렇게 건져 올린 질문을 담은 건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윤코치님의 답변이 윤장님의 답변이 되게 듣고 싶었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질문도 좋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윤장님이 직접 만나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뜻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약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5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다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답변은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질문을 주시는데 그 질문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염두에 두고 내 영화를 보고 다시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책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책으로 나오는데 이제 지금 아디즈 펀딩 이야기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 윤지원 코치의 영화톡 마음톡톡 카드도 우리 성공시켰잖아요. 그 카드랑 같이 리워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목 너무 멋집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나를 사실 직접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영화가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카드에 있었던 것처럼 카드를 보면 질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답이 떠오르는 게 영화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영화에서 내가 어떤 부분으로 위로받는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저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영화를 보고 뭐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난 위로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기가 되게 조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영화가 나를 위로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영화는 그럴 힘이 사실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근데 그거를 되게 맞아요. 잘 끄집어 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방금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카드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방금 또 이 생각이 다시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질문을 통해서 나를 한번 뭐 자아 성찰도 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딱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 영화톡 마음톡톡 카드 그 받아보신 분들이 좋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플러스 어떤 말씀도 같이 해주셨냐면 질문이 되게 좋다, 그 딥하다. 그래서 뭔가 이 질문을 답할 수 있게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어떤 좀 설명이나 아니면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성인들은 정답을 맞추는 거를 약간 많이 교육받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사실 없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든 다 가능한 거고 나에겐 그게 다 정답인데 정답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도. 그래서 이 카드만으로는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관련된 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영화를 나를 위로하도록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 저의 시선으로 글을 썼으니까 그걸 읽으시고 또
각 챕터마다 영화에서 건져올린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질문들에 곰곰이 또 생각해 볼 때 그냥 막상 질문만 딱 받았을 때는 막막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화를 이렇게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저희 시선으로 설명해 드리니까 때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장면 나는 이렇지 않은데 그러면 그 순간이 딱 학습과 성장의 딱 포인트인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네.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는 다른 감정이 들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볼 수도 있고 메모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경계를 만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을 만날 때 나는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책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책에는 윤장님이 그 건져올린 영화 질문을 답변을 해주신 느낌인 걸까요? 답변과 영화에 대한 설명 이렇게 들어간 걸까요? 답변 책은 다음 시리즈로 아마 나올 것 같고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이 책은 저의 생각 그 답변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책으로 영화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화가 나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래서 이 영화는 이런 장면,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 감독은 여기에 이런 걸 담았어요. 라는 걸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화 봤을 때는 위로가 전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포인트는 이런 맥락이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그렇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 위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약간 영화를 보면서 놓쳤던 포인트들을 이렇게 쏙쏙 집어주는 역할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장면들이 나오니까 대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 장면들 통해서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제가 제시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저랑 같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영화가.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제안을 드리냐면 책을 먼저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책을 먼저 보시면 윤지원 코치의 시선으로 먼저 이렇게 그 보게 영화 되는 한 편을 거예요. 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러면 나의 생각과 감정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비교할 수 있어요. 난 이랬는데 저자는 이렇네. 네. 그래서 영화를 먼저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책을 먼저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영화 보시고 그 질문, 챕터 뒤에 있는 질문 한번 답도 해보시고 마지막 항목에는 내가 질문도 한번 만들어보고 부록에 이제 대사도 적어보고 질문도 적어볼 수 있는 부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책을 쭉 보시면서 순서대로 안 봐도 되는 책이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서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 영화가 말을 걸 때가 있잖아요. 이 영화 나를 봐라 이럴 때. 혹시 그 해주세요. 영화를 그럼 선정하실 때 책에도 영화가 나오잖아요. 어떤 그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영화 선정하시는 기준? 사실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이 제 안에 있는 직관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감동적이었던 영화를 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들은 좀 뺐어요. 제가 좋아하고 뭔가 완전히 막 이렇게 감독이 이래야 해라고 하는 그런 영화는 저는 좀 좋아하진 않으니까 약간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어렵게 만드는 영화는 좀 제외하려고 했었고 네, 그래서 감동적인 거 좀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음악이 좋은 OST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그 음악도 되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음악이 주는 위로도 있거든요. 그런 가사라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 영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주로. 되게 좋은데요. 네. 혹시 몇 개가 들어가나요 이번 책에는? 17개가 들어갑니다. 네네. 이번에 펀딩 할 때 리워드로 카드랑 같이 하니까 카드만
이제 보고 질문을 봤을 때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책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쓴 책을 막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민망할 수 있는데 저는 누군가한테 위로해주고 싶을 때 위로를 하는 방법을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나 너무 이제 막 슬퍼하고 있을 때 어떤 위로는 또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에게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럴 때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영화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 그 자체로 위로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질 것 같거든요. 저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되게 공감을 잘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뭐 마음 공부도 하고 애니어그램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내 시점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이런 방법으로 위로했구나 이거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괜찮아? 사실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은 사람한테 그게 위로가 아닐 수 있는데 제 딴에는 위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던진 질문이 오히려 이제 괜찮다는 질문을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 100마디 말보다 가끔은 그냥 이렇게 책으로 통해서 그냥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위로의 방법, 새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말 얹지 않고도 네, 맞아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네. 이렇게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로하고 싶을 때 진짜 딱 제목 자체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이 내가 표현이 서툴러도 책 한 권으로 딱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이 기대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라는 맞아. 표현. 네. 그 메시지가 너무 딱 주는 것 같아요. 제목에서부터. 좋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아시나요? 방금 대화하면서 네, 좋은 독자십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로. 네. 네. 네, 곧 우리 펀딩 페이지에서 이제 만날 거니까. 네. 네. 네, 저희 다음에는 또 즐거운 대화 나눠요. 네. 감사합니다. ENFJ 인스타그램 꾸준하게 학습하는 마케터 Yes 7월 2일 체리데이 Yes 네, 안녕하세요. 플랜스페이스 대표 장종희입니다. 기업과 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창업 예정자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NS가 소통 채널에서 정보 확산의 미디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회적, 지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우 누구나 개인 일상을 공유하고 끼와 재능을 공유할 수 있고 사회적인 경우 정보 공유로 정보 습득의 수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리적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SNS 마케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즉시성과 참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SNS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면서 사회적인 유행하고 현재의 트렌드에 살펴볼 수 있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시태그를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류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인스타그램이 아닐까 합니다. 사진 한 장과 해시태그 몇 개만 추가하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정보 탐색, 정보 제공, 감정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SNS 특성상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므로
부정적인 게시글이 올라오게 되면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급속하게 확산되므로 빠른 대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예외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초보자 분들을 위해 SN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로 SNS에 대한 기능과 사례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톡 쏘는 막걸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씨 쓰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벤트 참여가 있었습니다. 화장지, 나뭇잎 등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이벤트에 참여했던 기억이 가장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SNS의 특성상 빠르고 다양한 고객 확보와 자연스러운 상품 노출로 기업이 목표 달성의 기회를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 적용이 아닐까 합니다. 스토리가 적절히 반영이 되면 자발적인 입소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SNS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한 내용들, SNS를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 SNS를 활성화시키는데 알아야 할 내용들을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SNS 마케팅 도서의 기초부터 응용할 수 있는 정보와 사례가 담겨 있으니 유용한 참고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효용성이 아닐까 합니다. 독자분들께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정보와 실무의 접점에서 쉽게 집필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SNS는 이미 소통 채널 이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SNS가 마케팅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개인에서부터 소상공인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SNS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나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누구나 SNS를 운영할 수 있지만 지속해서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독자분들께서 SNS 마케팅 도서로 SNS를 더욱 쉽게 다가가고 활용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